네, 마켓식스에서는 오늘 시장의 불확실성을 줬던 FOMC가 마무리된 만큼 어떤 이슈를 눈여겨봐야 될지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꺼번에 짚어보겠습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영규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시장이 다행히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FOMC 금리 인상이 나왔을 때는 하락 반전했다가 제롬 파월 기자회견 이후에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지금 이제 75bp냐 50bp냐가 기준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떤 특별한 75bp를 했으니까 지금 시장이 안정되고 50bp를 했으면 시장이 불안정했다. 저는 이런 셈법은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75bp든지 50bp 목적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그 목적이 어디 있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 목적하는 과정에서 50bp냐 75bp냐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지금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참 이례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원래 그 FOMC 회의가 열리기 전에 일주일 동안 블랙아웃 기간이라는 게 있으면서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자제하고 모든 것을 심사숙고하면서 데이터를 보는 어떤 그런 기간인데 이러한 데이터로 인해서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언급을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급작스럽게 지금 세계 경기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 각 주에 미국은 각 주에 또 중앙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총재이기 때문에 웬만큼 돌아가는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일주일 사이에 CPI라든지 다양한 그 지표들이 나왔다라는 것이 지금 그 경제가 상당히 급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다행스럽게도 연준이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응하겠다. 저는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잘 대응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연준을 좀 아직까진 불안하지만 연준을 한번 믿어봐. 뭐 이런 것들을 시장에 지금 줬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준이 이렇게 갑자기 75bp를 하게 된 계기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래 지금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CPI가 올라갔다는 것은 물가가 올라갔다는 경기가 살아났다는 건데 이게 지표상으로 보면 경기가 살아난 거지만 실질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게 된 게 우리가 이제 100원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100원이 내가 필요해서 100원을 소비하는 건데 지금 이제 기름 같은 경우 비싸다 보니까 100원어치를 소비해야 되는데 150원어치를 소비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과거에 기름 1,600원대에 넣다가 지금 2,000원대에 넣으니까 그렇게 소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이지만 연준이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인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모멘텀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5bp 인상을 하는 게 어쨌든 인플레이션 억제의 의지를 보여줘서 시장의 신뢰를 좀 회복하는 좀 기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여기서 100% 만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75bp에서 뉴욕 증시가 좀 올라갔으니까 네. 우리도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데 이제 바닥 잡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그 경기에 대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냐 스태그플레이션이냐에 대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도 헷갈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었다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는 건 좀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야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국면을 지나고 있다라고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게 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은 외형상 똑같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을 때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 과연 CPI가 저렇게 나온 게 우리가 경기가 좋아서 지금 저렇게 나왔느냐 아니죠. 아니면 경기가 나빠서 나왔느냐에 대해서 논쟁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조금 인플레이션 쪽에 무게중심을 좀 두고 싶어요. 네. 우리가 이제 소비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각종 기업들의 임금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인플레이션 요소가 강하다라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연준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금리를 고삐를 재기 시작한다라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바로 수직 급락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경기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갑자기 이제 이런 식으로
크게 올리게 되면 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기업이 위축된다라면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 해고가 늘어나고 있는 면도 네. 있지 않습니까? 해고가 늘어나게 된다라면 결국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떻게 보면 기로점에서 연준이 어떠한 행보를 나타내느냐가 지금 관건이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지금 이제 연준 같은 경우 약간의 신뢰를 잃은 감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 연준이 연초에 얘기했던 게 연말에 가서 바뀌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냐면 연초만 하더라도 물가를 좀 러프하게 잡겠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물가 상승률 2%에 맞추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뉴욕 증시가 한 차례 급등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네. 하반기에 말을 바꿨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경기 상승을 좀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평균이라는 단어를 절대치로 바꾸면서 증시가에 혼란을 한번 줬기 때문에 과연 파월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에요. 네. 많은 미국이라든지 경제 전문가들은 파월의 행보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라는 인식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주식시장에 반영이 됐었던 상황인데 어쨌든 최근의 행보만 놓고 보면 파월 의장이 자신의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직전 FOMC 회의에서도 네. 50bp냐 75bp냐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건 호사가들 얘기였었고요. 결국 연준은 50bp를 딱 하면서 적정 수준을 밟았는데 이게 지금 뭐 외부적인 요소들이 계속 터지고 있죠.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그걸 따라서 일시적인 어떤 원자재 가격 급등이 벌어졌죠. 하지만 지금 보니까 미국에 또 가뭄이 터지면서 네. 농산물 가격이 내려올 걱정이 없죠. 그리고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러시아는 지금 원유를 오히려 더 많이 팔아가지고 지금 뭐 러시아라든지 러시아 우방국인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심지어 프랑스도 뒤로 원유를 사가면서 네. 자기네들끼리 즐기고 있고 이 부담은 다 미국이 고스란히 안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과연 연준이 어떤 행보를 나타낼 것인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연준이 시장의 신뢰를 한 차례 더 잃게 된다라면 네. 저는 이 이제 대표적으로 주식시장이죠. 여러분들 주식시장만 관심 있으니까 주식시장은 더 큰 타격을 가질 우려는 항상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WTI가 무려 3%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좀 주는 지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좀 하락을 많이 한 만큼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지 않을까 그런 근데 기대가 저게 이제 어떨까요? 추세적으로 이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유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해소되지 않는 이상 유가는 드라마틱하게 내려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네. 3% 정도면 큰 폭이긴 합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미세 조정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워낙 높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100 위에서 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저게 이제 뭐 7, 80달러까지 내려와 줘야 되니까 아직까지 내려올 길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QT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QT라고 했던 게 6월 1일부터 QT가 단행이 되지만 이번에 QT는 채권 만기를 그냥 털어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채권 만기가 어제부터 도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QT가 시행이 되면 저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 가격이 움직이는 것은 수급,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공급이라는 거에 대한 메커니즘이 있고 두 번째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자금이 많이 풀리면 이러한 유동성들이 각종 원자재라든지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2020년에도 유가가 한번 급등했던 적이 네. 있어요. 그때는 이제 완전히 유동성 때문에 올렸죠.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요소죠. 전쟁이 터지고 나서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 거 막 이런 것 때문에 유가가 그때 한번 올랐다 네. 다시 떨어졌는데 이제는 유동성이 회수되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지금 주식시장에서 불안한 자금들,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에서 불안한 자금들 만약에 내가 어떤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투자자라고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내가 뭐 어떤 펀드 매니저인데 원유도 갖고 있고 주식도 갖고 있고 뭐 농산물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만약에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에서 내 돈을 달래는 겁니다. 네. 그럼 뭘 팔겠습니까? 그 중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원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단기간에 해소될 것 아니다라고 보면 저라면 들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지금 빠진 상태에서 이걸 팔아서 준다? 별로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네. 원유 팔아서 주는 게 저로서는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원유 가격은 내려올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복합적인 지금 주가 행보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앞으로 지금 당장은 지금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금리 인상과 QT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경험해보지 못했고요. 지금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것도 단기간에 급등한 것도 경험해보지 못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우리의 이제 포커스는 그죠. 자, 연준이 이렇게 했고 했는데 그러면 기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이익을 내지라는 거죠. 네. 근데 기업들은 이자가 올라가게 된다면 돈의 값어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돈을 쓸 때 신중해지죠.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이 쉽게 내려지지 않는다라면 비용 부담은 늘어나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별로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그래 제반적인 여건은 조금 안정을 취해가는 건 맞아. 그런데 지금 당장 내 기업의 어떤 재무제표를 보게 된다라면 이 유가 부담 이번에도 여러분들 소매주들이라든지 미국의 이제 네. 소매주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히 성장주 같은 경우 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성장에 대한 개념이 달라질 수가 있죠. 우리가 돈이 풍부할 때는 웬만한 성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성장에 대해서 좀 야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평가는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주가의 차별화는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곁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댓글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늘 국내 증시가 뭐 반등할 거다 아니다, 뭐 악재가 해소된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장? 일단은 저는 이 정도라면 바닥을 잡는 게 급선무입니다. 지금 이제 바닥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뚝뚝 떨어서 여기서 횡보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한 2,500선 2,500선 정도까지는 올려놔야 돼요. 여기까지는 좀 룸이 비어 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올 수 있어요.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야지 여기서 V자 반등이 일어나서 악재가 해소됐다 생각은 아닙니다. 이제 네.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밟아가겠다라는 것이지 악재가 해소됐다라는 관점은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0bp, 75bp가 목적이 아니라 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소프트 랜딩 한다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드 랜딩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소프트 랜딩으로 바뀌는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양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여러분들 필요하지 이게 악재 해소다 여기서 반등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대는 하셔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당장 일어나기는 어렵다. 오늘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뭐 이거는 최악이죠. 네. 근데 만약에 오늘 올라오더라도 적당하게 올라와서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FOMC 특집으로 해서 연준의 정책과 함께 WTI가 3% 이상 급락한 만큼 원자재 시장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 하셨던 분은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